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계를 보고 있죠. 전 시간에 사실 저는 10문제인 줄 알고 딱 끊었는데 뒤에 보니까 16문제네요. 제가 책을 만들어 놓고도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나온 거니까 6개 과제 보고 본격적으로 분계 연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 1억 원이 소실되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소실은 뭐죠? 타서 없어지다. 타서 없어지다 소실되다죠. 그러면 영업용 건물 1억 원이 소실되다는 얘기는 회계상 거래단이다. 적어도 불하고 거래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건물은 뭐죠? 자산이죠. 타서 없어지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거래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 분계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시고. 12번 상품 25만 원을 어젯밤에 도난당하다. 도난당한 거죠?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거래라고 안 하죠. 적어도 도둑만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회계적으로는 거래죠. 왠가요?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거래다. 이해할 수 있나요? 13번 제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2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얼마로 받겠다. 분계는 할 필요 없어요. 거래다 아니다. 거래죠. 제품을 매출했다는 얘기는 제품은 나갔죠. 자산이 감소했네요. 제품은 자산이니까 재고산이죠. 나갔으니까 감소했고 또 250만 원 현금 들어왔고 자산 들어왔죠. 또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뭐죠? 미래에 받을 거니까 우리한테 자산이죠. 외상수금.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차대비만 구분하시면 된다. 14번 상품 100만 원을 창고에 보관하다. 이거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혼동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상품 100만 원을 창고에 가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품이 나간 것도 아니죠. 여전히 우리 거잖아요.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업했던 물건을 팔던 거를 자재가로 갖다 놓으면 그것도 거래예요? 제1공장에 있던 책상을 제2공장에 갖다 놓으면 거래예요? 그건 아니죠. 창고에 갖다 보관한 건 여전히 우리 거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래인데 이건 아니고요. 15번 은행 송금 수수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은행 수수료 5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 나갔죠?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나갔으니까 역시 거래죠. 할 수 있죠? 16번 회사 생산부서의 트럭이 그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다. 잘 들어보세요. 트럭은 자산이죠. 자산인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는 감소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요? 세게 중고가 될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산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 역시 회계상 거래입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됐죠?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거래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분계하고 어떻게 전기할까지 보여드렸죠. 그러면 거래 판단이나 전기는 단순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분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한다. 저와 함께. 됐죠? 하나씩 봅시다. 자, 가볼까요? 자, 기초 분계 연습 1번이에요. 1번. 자, 이렇게 하시죠. 그냥 하지 마시고 저랑 귀찮더라도 저랑 똑같이 거래에서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다음에 어떤 게 나가고 어떤 게 들어왔는지 그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감소했는지 증가인지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라고요. 적어도 여기서 배우는 요만큼만이라도 그래야 몸에 배요. 눈으로만 하는 거 몸에 잘 안 뵭니다. 틀을 잡아야 돼요. 해보죠. 1번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먼저 볼까요? 분계라는 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분계라는 건 어차피 차변 아니면 대변이잖아요. 차변이 대변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먼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차대변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반대편일 테니까. 이렇게 처음에 폼에서 잡아가는 게 분계를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딱 거래를 보고 당장 여러분들이 쉽게 눈에 띄는 거
먼저 눈에 띄는 걸 먼저 잡는 거예요. 차대변을. 그럼 나머지 상대 계정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그게 붕괴를 일으키는 요령입니다. 저는요, 붕괴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회계를 하는 사람이고, 회계를 한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병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그 뒤에 다시 계속 검증하고, 왜냐면 현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한번 드리고 정보 한번 드릴 때마다 정말 여러 번 검증하고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회계하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뭐냐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밌게는 잘 못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안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뭐 재밌게 하는 재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이해하려면 예는 들어야 되는데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것들, 눈으로 보고, 겪고, 생각했던 것, 이런 걸 말씀드리게 돼요. 제가 붕괴를 설명해 드릴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붕괴라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텐데, 결국 붕괴는 차변 아닌 대변을 넣는 거잖아요. 끼어있는 두 개의 성격을 떼서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지낼 때, 사실은 혼자 지내면 집에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와이프가 있을 때는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좋았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게 될 때 말이죠. 가장 난감하고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요. 힘들고 괜히 재미없어요. 물론 하고는 뿌듯하지만 너무 귀찮아요. 또 하나 빨래하는 거예요. 아니 뭐 빨래하는 거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아서 입을 때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바빠요. 낮에는 출강을 많이 하고 학교나 뭐 상공회의소나 출강도 하고 지금처럼 동영상 촬영도 하고 저녁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바쁜 편이에요. 또 주말에는 제가 방송대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관련 뭐 재무 관련 강의라니까 나름 바쁜 편이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주중에는 거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청소 시간, 빨래할 시간이. 주말에 어쩌다가 강의가 비어서 빨래를 하고 딱 봤더니 비가 와요. 저는 빨래를 해서 정말 아주 급하지 않는 한 실내에서 말리는 일은 안 합니다. 제 지론이 있어요. 빨래는 햇빛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하지 않는 한 빨래를 해서 안에서 말리는 일은 없어요. 저는 문 밖에다가 햇빛을 봤거든요. 그 바싹 말라서 뽀송뽀송한 느낌이 좋은 거니까. 근데 모처럼 주중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주말에 빨래하려고 봤더니 비가 와요. 빨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수업이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쉬는데 꼭 빨래 해야 되는데 그날 또 비가 와요. 그럼 빨래가 막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깔끔하게 안 살아도 그 빨래량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필수적으로 뭐 외출복에서 치고 외출복에서 세 번 입어도 되니까 보통 사람이 사는데 속옷, 양말, 수건은 거의 하루에 하나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뭐 여행 가거나 하자면 하루에 하나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3주나 4주 밀리면 그 양이 엄청나다고요. 제 말이 아시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수건, 속옷, 양말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수건이나 속옷 같은 건 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쌓여 있어도 구분하기가 쉬워요. 빨래 끝난 다음에. 그런데요, 양말은 다르죠. 양말은 짝이 있잖아요. 짝 맞지 않는 양말 신으면 왠지 기분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말을 사실 작은 그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걸로 그만큼 신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게. 그런데 제가 양말을 사는 것보다는 선물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양말이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남자들 양말은 대부분 색깔이 어두운 색이에요.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말이 한 30kg 된다. 밀려가지고 이거 구분하는 것도 일이에요. 빨래 기껏 해놓고 구분하는 것도 일이에요. 굉장히 정신사나워요. 그러면 어떻게 양말을 구분하는 게 가장 빠르냐?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많으시면 먼저 양말 중에 눈에 확 띄는 거 있어요. 대부분 검은색 계열인데 약간 흰색 계열이 하나 있다. 그럼 그것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찾아놓고 잡고. 또 크기가 다른 것도 대부분 뭐 발목까지 오는데 요거는 뭐 정강이까지 오더라. 짧은 게 있더라. 그럼 그 형태를 보고 먼저 골라내고 그거랑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반 정도만 반도 많고 3분의 1 정도만 줄여놔도 보는 게 편해져요.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양말 그 중에 특징 있는 걸 딱 잡아놓고
그거랑 똑같은 걸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곧 분계는 양말 고르기라는 거예요. 먼저 눈에 확 보이는 거 다 잡아내고 거기랑 똑같은 걸 채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양말 짝 맞추시. 그게 분계예요. 이해하시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생활 다 얘기하게 되는데 뭐 사실이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단 말이죠. 그럼 분계는 어떻게 알아? 거래를 봤을 때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가장 먼저 보이는 거, 그걸 먼저 찾아내서 차대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1번,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두 가지 성격이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들어왔어요. 맞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나갔어요. 어떤 게 먼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상품이 먼저 보이세요? 상품 들어온 게 먼저 보이시나요? 현금 나간 게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 정답에 따르는 거야. 각자에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금이 먼저 보이죠. 왜? 돈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상품 먼저 보였다? 상품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금을 가장 중시하니까 현금을 보죠. 현금이 오셨다고요?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나간 거잖아요.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했네요. 나갔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현금은 5대계정 중에 뭐다?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차변을 기록한다? 대변을 기록한다? 대변을 기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맞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자, 현금이 나갔으면, 나간 만큼, 자, 준 만큼 받은 게 있겠죠. 뭘 받았나요? 상품을 받았죠. 상품은 5대계정 중에 뭐다? 자산이다. 상품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으면 차변, 대변. 차변이죠. 처음에 분계 연습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떤 수업을 해봐도 제가 수업을 굉장히 폭넓게 하거든요. 스펙트럼 넓게. 기초부터 재경관에서까지 다 수업을 하거든요. 기초가 약한 사람은 끝에 가서 꼭 고생을 해요. 기초가 강한 사람은 그래도 견뎌내는데 기초가 약하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계를 처음 익히시는 분들은 기절하지 마시고 읽으시고 일단 거래 파악하시고 이거는 상품 들어왔네, 현금 나갔네, 거래구나. 그렇다면 자, 상품은 들어왔나 나갔나? 들어왔네,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 현금은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 이걸 자꾸 입으로 숙달시키셔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몸에 배어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몸에 밴다고요. 앞으로 이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회계를 해도 기록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을 골라내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회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기록하는 방법은 절대 안 변한다고요. 600년을 내려온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걸 단단히 해놓으면 적어도 기초가 튼튼해지고 기록하는 건 꽉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금액 계산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그래야 실제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실제적으로 실력도 커요.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는 이런 스타일 말고. 정작 회계는 써먹는 게 목적이지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일 못하면 욕먹기 딱 좋죠. 너 뭐 했냐? 자격증 딴 거 맞아? 너 자격증 야매로 땄지? 욕 엄청나게 먹어요. 현장에서 자격증만 있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장담하건대 그렇게 급하게 딴 분들보다 결과적으로는 차근차근 한 분이 훨씬 빨라요. 통계를 내보면 당장은 속성이 빨라 보이는 거죠. 막 하는 게 빨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서 기초 약한 사람들은 몇 번씩 떨어지게 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한 사람보다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4번 떨어질 때 여러분 2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려운 시험에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회계는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써먹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 따려고 막 외우고 모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외우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금 더 일찍 딸 수는 있겠죠. 현장 가서 다시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서 실력도 키우시고 자격증 합격 확률도 높으시고 시간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그렇게 가는 게 누가 봐도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차근차근 정석대로 실력을 쌓아가시라. 언제나 정석이 가장 튼튼하고 빠르고 정확한 겁니다. 언제나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야매라고 하죠. 언젠가 탈이 나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매를 배운 친구들은 운전이 거칠어요. 신호 잘 못 봐요. 정석대로 차근차근 배운 친구들은 운전을 깔끔하고 이쁘게 해요.
근데 산속 밑에 가서 야매를 배운 애들은 운전 무지 거칠어요. 그런 친구들 꼭 사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면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배우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커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차근차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써보니 저는 힘들어요. 이거 눈으로 다 보이는데 일일이 이거 상품이죠. 이거 힘들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써보려 보니까 이걸 튼튼히 하고 간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데 안 한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뭐, 뻔히 보이는 건데 한 얘기 또 하고 재미없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기초를 탄탄히 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어요. 됐죠? 하나의 사건이 뭐였죠? 상품 30만 원 매입하고요. 대금을 예상을 했대요. 잘 보세요. 먼저 이 거래에서 보이는 건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들어왔네요. 상품은 들어왔죠? 그리고요. 들어온 거 대신에 우리가 나갈 건 뭐다? 현금 등이 나간 게 아니라 외상을 졌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부채는 미래형이니까 지금 졌다면 현금이 나갔겠죠. 근데 미래에 줄 거니까 부채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따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상품 들어온 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겠네요. 상품이 들어왔대요. 그럼 상품이 증가한 거죠. 기업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증가한 거잖아요. 상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인데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쓴다. 여기 가시죠? 자, 상품이 들어왔어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준대요. 그럼 미래에 줄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상품 받은 대신에 의무가 생겼다. 의무는 뭐다? 부채다.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면 의무예요. 잊지 마세요.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벌어진 일, 수익과 비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부분 잊지 마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 게 아니라 미래에 줄 거니까 부채가 잡히는데 상품이 재고산이잖아요. 재고산이니까 매입이라는 용어를 쓴 거잖아요. 뒤에 가서 딴 거 샀을 때는, 재고산이 아닌 거 샀을 때는 취득 이런 용어 쓴단 말이에요. 재고산이니까 매입이라는 용어 쓴 거란 말이죠. 그럼 매입한 대신에 뭐가 생겼다?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상품을 사고 돈을 안 줬을 때는 어떤 게 줬습니다? 자,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부채 증가죠. 미래에 갚을 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됐죠? 상품 보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약속을 발행해 주고 잔액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어려운 게 없죠. 자, 뭐가 먼저 보시나요, 여러분들? 뭐가 먼저 보시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매입했다는 얘기는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재고산과 재고산이 아닌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품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상품이 매입했다는 얘기는 들어왔다는 얘기죠.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상품은 자산인데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산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간 것도 있겠네요. 받은 게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겠네요. 뭘 줬나 볼까요? 준 걸 보니까 60만 원을 당장 돈을 준 게 아니라 약소금을 줬대요. 약소금 뭐죠? 뒤에서 자세히, 뒤에서가 아니라 기초과정에서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어음을 따로 배우시게 되는데 어음은 미래에 언제까지 주겠다고 무조건적인 지급을 일정한 기한 내에 무조건적인 지급을 약속하는 법적 증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금을 줬을 때 언제 주겠다는 거잖아요. 부채잖아요. 지금 준 게 아니라 미래에 주겠다는 거니까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쓰거든요. 계정값은 뭘 써야 한다? 약속. 우리가 약속을 발행했을 때 재고산 거래할 때 뭘 쓰죠? 지급금을 써요. 재고산이 아닐 때, 재고산이 아닌 걸 사고 어음을 주면 그때는 지급금 쓰시면 안 됩니다. 어음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재고자산 거래에만 받으러 온 지급금을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어음을 설령 주고받았더라도
이게 재고산이 아니고 비품 같은 거면 어음 발행했더라도 미수금 미지금 잡아야 돼요. 재고산이 아니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얼마죠? 60만 원 들어오고 부채 발생했어요. 자, 잔액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잔액은 다음 달에 주겠다. 그러면 지금 주는 게 미래 줄 거니까 외상이란 얘기죠. 그러면 상품을 사고 외상을 잡으면 뭘 처리한다?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 재고산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잡는 겁니다. 자, 4번.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해볼까요? 먼저 상품을 여기 또 구입이라는 용어 썼네요.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은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왔다는 얘기죠. 상품은 증가했어요. 상품은 증가했는데 상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이죠. 미래에 바로 돈이 생기니까 자산이에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을 일으킨다, 대변을 일으킨다. 차변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상품을 받은 게 있으니 우리도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거래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대금 중 절반은 현금 지급했대요. 지금 현금 지급한 거잖아요. 현금은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은 5대 중에 뭐다? 자산이다.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산의 감소는 차변, 대변. 대변입니다. 이해 가시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잔액으로 했대요. 그러면 똑같은 외상일 때도 재고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거래가. 이건 재고산 거래잖아요. 상품. 그러면 외상으로 한 거, 뭘 잡아야 되죠? 재고산이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이해 가시나요? 됐죠? 만약에 재고산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뭐가 들어와야 한다? 그때는 미지급금이 들어와야 한다. 똑같이 외상이더라도 재고산이냐 재고산이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5번. 상품 8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해볼까요? 자, 상품 80만 원 매입했어요. 대금 수표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상품을 80만 원 매입했다는 얘기는 상품은 들어왔죠. 상품 들어온 대신에 뭐가 나갔다? 수표가 나갔어요. 이해하시죠? 수표가 나갔어요. 그러면 먼저 상품이 들어왔네요. 상품은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품은 자산인데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을 기록한다, 대변을 기록한다. 차변을 기록한다. 이해 가시죠? 자, 상품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뭔가 준 게 있겠죠. 뭘 줬다? 수표를 발행해줬다. 아직 자세히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어떤 과정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그걸 설명하기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항상 당좌예금으로서 관리하세요. 당좌예금을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 처리해요.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타인 발행 수표는 모두 다 현금 처리하세요. 은행이 발행한 거든 개인이 발행한 거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모두 현금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당점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당점. 우리가 발행한 수표.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을 감소시키세요. 이 타인은 우리가 보통 동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점. 문제에 보면 동점은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점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행한, 즉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현금 처리하시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반드시 당좌예금을 감소시켜라. 나중에 당좌예금에 가서 보시면 계정 과목에 가서 수표라는 건 상법상 일람출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면 돈을 내줘야 하는 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당좌예금을 관리할 때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부도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정확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표 나갈 때마다 당좌예금을 차감시켜서 정확한 계정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계정값을 공부하실 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좌거래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래서 현금을 처리하면 안 되고 당좌예금 처리하는 걸 보여드려요. 아마 다른 강사들도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지금 하다 말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딱 단순하게 정리하시라고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현금.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반드시 당좌예금 감소시키실 거.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 지급했으니까 뭘 감소시켜라? 당좌예금을 감소시켜라. 당좌예금은 5대 계정 중에 뭔가요? 5대 계정 중에 예금이니까 갖다 맡긴 돈이니까 우리한테는 자산이죠. 필요하면 빼올 수 있는 거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을 기록하셔야 한다. 이해 가시나요? 되시나요?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는 사실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그냥 외우세요라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아봤어요. 제가 그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계정 과목에 가서 배우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실 것. 되셨죠? 자, 됐습니다.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30분 안팎으로 맞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저희가 방금 전에 5번까지 풀었고요. 5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셔야죠. 어쨌거나 시작 단계니까 차근차근. 분계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틀을 잡아놓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그 뒤에 연습은 이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 분계하는 기본 틀, 차변, 대변 구분하고 5대 계정의 정의 찾고 이 정도까지는 다지고 올라가시는 게 한결 편하실 것이다. 하실 수 있죠? 자, 분계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저와 같이 연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탄탄해질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